노예 제도의 도입과 다민족 사회의 형성은 인류 역사에서 깊고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진 대서양 노예 무역과 이를 통해 형성된 사회는 오늘날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예 제도의 도입 배경과 과정, 사회적 영향을 통해 다민족 사회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예 제도의 도입 배경. 노예 제도는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대서양 노예 무역의 도입은 이전의 노예 시스템과 비교할 때 규모와 체계 면에서 독특했습니다. 15세기 유럽 국가들이 대항해 시대를 통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노예 시스템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럽 열강의 경제적 필요와 신대륙에서의 농업 개발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1. 대항해 시대와 노예 무역의 시작. 포르투갈과 스페인 같은 유럽 열강은 아프리카와의 해상 무역을 통해 금, 향신료, 그리고 노동력을 얻으려 했습니다. 초기에는 자발적 노동 계약 형태로 시작된 교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제적 노동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440년대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노예를 유럽으로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서양 노예 무역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2. 대서양 삼각무역과 경제적 동기. 대서양 노예 무역은 삼각무역체계로 조직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제조된 상품, 총기, 금속 도구, 직물 등은 아프리카로 보내져 노예와 교환되었고 이 노예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운송되어 플랜테이션 농장 특히 설탕, 담배, 면화에 투입되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원자재는 유럽으로 다시 수출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3. 노예 제도의 필요성. 아메리카 대륙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이 확대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에 의해 노동력으로 사용되었지만 질병과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해 대체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노예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플랜테이션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노예 제도의 구조와 운영. 노예 제도는 단순히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 법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특히 대서양 노예 무역이 번성한 시기에 더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1. 노예 획득과 운송. 아프리카 노예는 대부분 강제적인 방식으로 획득되었습니다. 유럽 무역상들은 아프리카 부족 간의 갈등과 전쟁을 부추기거나 이를 이용하여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또한 납치와 강제적인 노예 사냥이 흔히 발생했습니다. 노예들은 중간 항로라고 불리는 대서양 횡단 운송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배 안에서는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수백 명의 노예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 더 혹독한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2. 플랜테이션과 노예 노동. 아메리카 대륙의 플랜테이션은 설탕, 담배, 면화 등 고수익 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이러한 농장에서 장시간 동안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노예 노동은 엄격한 감독 아래 이루어졌으며 노예들은 법적, 경제적으로 소유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3. 노예 제도의 법적 구조. 노예 제도는 당시의 법률 시스템에 의해 제도화되었습니다. 노예는 법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며 매매와 상속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노예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고 반란이나 도망을 시도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노예 제도의 영향. 노예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노예를 제공한 아프리카 사회, 노예 노동을 활용한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노예 무역을 주도한 유럽 모두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1. 아프리카 사회에 미친 영향. 노예 무역은 아프리카 사회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노동력의 대량 유출은 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족 간 전쟁과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또한 노예 무역을 통해 권력을 얻은 일부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유럽 상인들과 협력하며 내륙 지역의 노예 사냥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2.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다민족 사회 형성. 노예 제도는 아메리카 대륙의 다민족 사회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유럽 정착민, 원주민 그리고 아프리카인들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혼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크레올 문화, 음식, 언어, 음악, 종교 등 다방면에서 독특한 문화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융합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은 사회적 하층 계급으로 배치되었으며 이들의 문화는 종종 억압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창조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3. 유럽 경제와 산업혁명. 노예 노동을 통해 생산된 설탕, 담배, 면화 등은 유럽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유럽 산업혁명의 자본 축적에 기여했으며 유럽 열강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노예 무역은 선박 제조, 항구 개발, 금융업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다민족 사회의 형성과 문화적 융합. 노예 제도를 통해 형성된 다민족 사회는 아메리카 대륙의 문화와 사회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다민족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전통이 결합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 크레올 문화의 탄생. 아프리카, 유럽, 원주민 문화가 융합되면서 크레올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크레올 문화는 음식, 음악,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특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레게 음악, 칼립소, 재즈 같은 음악 장르는 아프리카 전통과 유럽의 음악적 요소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2. 종교의 융합. 아프리카 노예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새로운 환경에서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톨릭교와 아프리카 전통 종교가 결합된 산테리아, 부두 같은 혼합 종교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종교는 아프리카의 신성한 존재와 유럽의 성인 숭배를 결합한 형태로 다민족 사회의 복합적인 종교적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3. 언어와 의사소통. 다민족 사회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언어 형태가 형성되었습니다. 피진과 크레올 언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한 혼합 언어입니다. 이러한 언어들은 다민족 사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예 제도의 종말과 유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노예 제도는 점차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권운동, 경제적 변화, 정치적 압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노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였으며 19세기 후반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예 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은 현대 사회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정체성 문제는 노예 제도가 남긴 장기적인 결과 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민족 사회의 형성은 오늘날의 글로벌 문화와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결론. 노예 제도의 도입과 다민족 사회의 형성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노예 제도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오늘날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이 시스템은 엄청난 고통과 불평등을 초래했지만 다민족 사회의 문화적 융합과 창조적인 전통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주제는 현대 세계에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